잠시 광고 들어가고 갈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광고판 오래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 자동차 연료에 같이 넣어서 그 엔진 출력을 높이고 엔진을 보호해주고 어떤 그 연비까지 높여주는 굉장히 이제 공인받은 제품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싸요. 네, 15,000원에 요거 두 병을 드리거든요. 연료 넣으실 때 반 정도 이상 들어있는 상태에서 한 번, 두 번만 넣으시면 1년 이상 엔진의 출력을 확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100% 수입산입니다. 미국의 60년 된 모리스사 그 엔진오일 전문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생산을 한 거를 수입해서 그냥 나눠 담은 거예요, 두 개로.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흔히 알고 계신 거는 이제 뭐라 그러죠? 소의 한방 이런 거 이제 많이 넣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가격이 세거든. 그에 비해서 효율성도 높고 사실 국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훨씬 더 많은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미국, 영국, 호주 이런 그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전부 공인 인증을 받아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연료 첨가제입니다. 네. 직접적인 그 판매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 그 방송에 광고를 그 사업자가 드렸는데, 여러모로 많이 어려우시다 그래서 저도 신경 써서 장기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물론 그 차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산수몰이라고 여기 그 검색하시는 그 페이지 창에 들어가가지고 충분히 믿을 만한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그 구입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처리 다 돼 있습니다. 만약 이거 넣어서 차 엔진에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3억까지 보증해주는 보험까지도 다 들어있으니까 걱정 말고 쓰시고요. 저도 16년 된 오래된 차를 지금 몰고 있습니다만, 진짜 이거 넣어가지고 출력이나 또 연비가 향상되는 거를 즉각 확인했습니다.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요. 넣자마자 바로 즉각 확인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합격물 상품은 아닙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일본하고 관련되어 있는 뉴스일 수도 있는데, WTO 사무총장에 관한 논란입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를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네. 현재 일본이 이제 그 여러모로 우리하고 부딪히고 있는데,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WTO입니다. 우리가 제소를 해버렸잖아요. 네. 제소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하고 이제 최소 10월달 정도 가면은 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우리한테 했었던 무역 제재 조치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당연히 밝혀질 걸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은 WHO 사무총장이 호베르트 아제베드, 이름도 어려워. 이 사람이 호베르트 아제베드인데, 이 호베르트 아제베두가 간뒀습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못하겠어 라고 때려쳤어요. 저는 이제 미국의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WTO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WTO가 역할로는 굉장히 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상을 이뤄낸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WTO가 해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가 가장 유력한 기구로 인정받는 거는 워낙 이제 경제에 대한 그 포션들이 각 국가마다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해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WTO에 대한 이제 그 사무총장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국이나 중국 같이 이 거대 국가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선출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경제 규모가 큰데 무역기구의 수장까지 맡고 있다고 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불안하잖아. 뭔가 정책을 강대국 위주로, 지금도 미국 위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이 WTO를 탈퇴 압박을 하면서도 WTO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라질처럼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에 붙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압박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8월 임기입니다. 갑자기 그냥 휙 던져버린 겁니다. 1년 앞두고. 청보라 농원 친환경 무농약 달팽이 블루베리를 소개합니다. 청보라 농원의 블루베리는 달팽이들과 여치들이 살아있는 깨끗한 환경 덕분에 올해도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원에서 수확해서 바로 배송되는 청보라 농원의 달팽이 블루베리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고요. 시력 회복뿐만 아니라 철분 보충, 회복계 환자 건강식, 가족들의 보양식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블루베리 값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무농약 달팽이 블루베리는 왕특 사이즈와 특 사이즈가 반반씩 섞여 있고요. 새콤달콤한 맛이 수입 블루베리와는 비교 불가합니다. 500g 2팩 1kg에 25,000원이고 택배비는 3,000원이고 4kg 이상은 택배비 무료라고 하네요.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된 달팽이 블루베리를 주문하시려면 010-8986-6335 010-8986-6335로 카톡이나 문자로 주문을 해주시거나 네이버에 달팽이 블루베리를 검색하시면 청보라 농원 블로그에 주문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희 산업통상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 네, 굉장히 이름이 길어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이제 다 스폰을 하죠. 국가가 추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분이 출마를 결정을 한 겁니다. 67년생이고 서울대에서 이제 영문학 나오셨고 이 행정대학원 나오셨고 미국 밴더필드 법학 박사이신 데다가 행시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통산산업부에서 WTO 사무관으로 96년부터 일해오셨으니까 거의 한 25년 경력이 있는 거죠. 통상과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 임기 초반부터 자꾸 WTO 아니죠. 우리 FTA에 대한 전면 재개정 요구를 해왔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일본하고의 어떤 무역 마찰에서도 진두주의를 해왔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출마를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태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은 아무튼 전 의원의 부인이세요. 그러니까 전 의원이고 그리고 남편이잖아. 네. 나는 그거 갖고 시비 걸 저기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시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일부 여론 안에서 남편이 미통당인데 해도 되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너무 진영 논리에 가까운 그거인 것 같고요. 비록 소속이 다르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른 소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바른 좋은 재능과 바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재로 추대해서 쓰여야 됩니다. 원래 협치가 그런 거였잖아요. 오죽하면은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야단하게 니네 장관 후보 있으면 내놔봐라. 내가 그럼 입각시켜가지고 써줄게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협조를 안 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정부 안에서 분명한 역할을 해왔던 분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WTO에 추천을 하면서 이분 남편이 전 의원이라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너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에 이부망천도 막 올라오네요. 그렇다고 헤어지시라 그럴 수 없는 거잖아. 네. 압류. 개인의 사상을 존중하고, 아무튼 이분의 그동안에 해오셨던 일의 경력을 봐서는
그런 자리에 가서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해내실 수 있는 자질이 있으신 분입니다. WTO에 가게 되면 일단 그 한국한테 뭐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한국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높아지겠죠. 한국이 그만큼 이제 개방성도 있고 또 특히 이번 코로나를 잘 극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인들 안에서 방역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WHO에도 지금 사무총장을 내려고 하는데 WTO까지 우리가 내게 된다고 치면 사실상 뭐 봉준호 감독의 싹쓸이와 비슷할 정도로 주요 유행 기후를 싹쓸이 하는 거예요. 여기 유네스코 정도 하나만 딱 더 끼우면 완전히 이제 전관왕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죠. 네. 지금 일본은 하나도 지금 이런 국제기구의 수장이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일본이요? 네. 일본은 맨날 얘기하잖아요. 노벨상 많이 탄 거. 그 스웨덴이랑 땀때문에 치고 탄 거 다 이게 뽀록 났잖아요. 그러게. 네. 아무튼 이제 유 본부장이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막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일에 되게 되면 일본에 대한 지금보다 훨씬 강한 공세를 막 펼칠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 불가론을 내치면서 그 유 본부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는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대놓고 경제 애니멀이고 미국의 속국이나 경제적 속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입장에서 회원국들의 투표로 뽑혀지는 사무총장에 일본 사람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 놈이 이미 진짜 미국 사람 심고 중국 애들이 중국 사람 심었겠지. 근데 걔들은 못 내놓는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왜? 나머지 회원국들이 경계해. 근데 한국은 한 세계 7위 정도의 수출국이고요. 10위권의 교역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고 있는 신망이 높아요. 그리고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국제기구와는 좀 더 다른 거, 좀 더 특별한 걸 만들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물론 WHO가 비교도 할 수 없게끔 영향력이 큰 기구인 만큼 지금의 그 유명희 본부장의 당선이 유력하다라고까지 볼 수 없어요. 앞으로 당선까지 한 3개월 정도 전 세계를 돌면서 또는 공개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역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 세계 경제 화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화예요. 디지털 통화.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비대면 시대, 지금 코로나로 바짝 다가온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시대에 정말 공정한 무역을 진행하기 위한 최고의 공동의 가치는 디지털 무역거래라는 겁니다. 즉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실물화폐나 기축통화에 의존하지 않는 디지털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대안을 대한민국이 표준화해서 이걸 만들어서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진즉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을 비롯한 이런 디지털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계약들에 대한 일종의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여기에서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WTO 사무총장이 아니더라도 국제 간의 디지털 거래가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병합이 되면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이미 한국이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5G 통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보안 기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운영하는 기술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WTO가 해내야 될 또 하나의 중대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가장 근접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 이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사실상 대한민국뿐이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재 후보국을 내고 있는 국가가 나이지리아, 이집트, 멕시코 이런 국가들입니다. 사실 수준이 우리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앞으로 해나가야 될 디지털 무역, 전 세계가 하나의 그 시장으로 묶어지게 되는 디지털 시장 안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국가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EU 통상장관이 추가로 출마를 뭐 검토 중이다. 뭐 그 사람이 오면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불출마 의사를 발표하셨어요. 필 호건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아일랜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있는 상황 일본의 방해만 어느 정도 잘 이렇게 견제를 해준다고 하면 무난하게 되실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이제 달러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약탈적인 신자유 무역에 대한 어떤 기치가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그리고 이 기축통화국인 그 강대국들이 아닌 중소국들, 개도국들의 일종의 자발적인 참여와 모임을 통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지금까지 좀 불공정했던 무역들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갖고 있어요. 그만치 저항도 심하겠죠. 만약 이런 부분에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필을 하게 된다고 치면 분명히 이 미국이나 EU나 일본 같은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로 나올 것입니다만은 결국 선거는 머릿수 아닙니까? 회원국들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공정무역이라고는 한 번도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제대로 된 경제 시스템을 만들므로 인해서 편중돼 있는 지구촌의 부를 어느 정도 재분배하고 어려운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도덕적인 경제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우리가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WHO에 우리 정 본부장이 가는 것보다도 물론 이제 정 본부장은 아니고 다른 분이 갈 걸로도 보입니다만 그거보다도 훨씬 큰 이슈가 갑자기 확 다가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일본이 더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더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얘네들은 어떻게든 한국을 물어 뜯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본심이 너무 정당하게 보여요. 그리고 얘들이 비난하는 이유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일본이 아니면 안 돼. 한국이 그게 되게 되면 불공정해져라는 이유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얘들의 입김이 통했는데 지금 전 세계는 한국과 일본의 위상을 옛날처럼 그렇게 차이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한국을 한 단계 높은 국가로 인정해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비리들,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미흡했던 국제 외교 관계 실수들이 전부 다 일본의 위상들을 끌어내리고 있는 만큼 일본이 이번 경우에 적극적인 저지에 나서면 나설수록 오히려 유 본부장의 당선은 오히려 더 가시권에 갈 수 있다. 힘내라 일본. 네. 깜빠이 아베라고 못 알아들을까봐 일본어로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